만약에 서울이 전세가마저 상승을 해서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로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그때서부터는 패닉이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세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라고 설명을 하실 거라면 경기도가 왜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반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전세가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전세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세대출을 규제할수록, 갭투자를 막을수록, 다주택자를 규제할수록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하가 되는 것을 왜 국민들이 모르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제가 바로 직전 방송에 전세는 소멸한다, DSR 같은 거 할 필요 있나? 라고 방송을 하나 올렸었는데 거의 난상토론 수준으로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 이 전세라는 게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지, 그것이 부정적인 쪽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쪽일 수도 있고요. 되게 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전세가 없어지면 집을 떠받치고 있는 전세금이 사라지면서 집값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전세가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전세가 사라지면 어찌됐건 임차로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이 월세로 내몰리면서 월세가 비싸질 것이고, 그러면서 더욱더 힘든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수요자 측면에서 볼 것이냐 공급자 측면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임대인이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전세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죠. 임대인분들이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 맞죠. 사금융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사용한 거죠. 그런데 임차인분들은요. 임차인분들은 임대인의 그런 집을 이용해서 본인의 능력보다 더 좋은 커뮤니티에서, 더 좋은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혜택을 누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이익 가치에 대한 것은 전세 세입자가, 그리고 자산이익 가치에 대한 것은 임대인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로 간의 니즈가 맞아서, 공급과 수요의 합치가 맞아져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가 한쪽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계약하자고 도장 찍자고 달려든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니즈가 합쳐져서 맞춰지는 것이지, 임대인이 레버리지를 이용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레버리지를 이용하기를 원했는데 그런 이 전세에 임차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니즈가 맞아지면서 그 금액이 형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전세 때문에 갭을 받치고 있어서 지금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에는 전세 비중이, 특히나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에는 전세 비중이 매매가의 30%밖에 안 돼요. 특히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 30억짜리 집을 사려면요 24억이 현금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전세금 때문에 집값이 상승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전세금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전세금으로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들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 인천, 지방 지역이 중심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층, 중산층이 전세 대출을 막았을 때 그 충격이 더 클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본인의 주거 사다리를 본인이 발로 걷어 차시려고 하시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서울의 엔간한 지역들은 전세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 물론 갭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가가 갭 투자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단순히 전세 대출을 내줬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서울의 전세가가 뭐 80%, 90%, 매매가의 80%, 90%를 육박한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전세자금 대출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비중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전체 지역이 44%의 전세 비중이고요. 그리고 이 중심 지역인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에는 30%, 특히나 제가 있는 메이플자에는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찌 전세 대출이 서울의 지금의 집값을 설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세가가 집값을 올리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서울 중심의 똘똘한 한 채의 상승이 과연 전세 대출로 인한 것이냐를 봤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임차인 측면에서는요, 전세 자금 대출이 안 나오면요, 전세 자금 마련이 현금으로 해야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월세로 전환이 되겠죠. 상당히 불안정해질 것이고 비용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한 이사를 덜 다니고 싶어 하실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발의해줄 계약갱신 청구권 10년을 되게 눈 빠지게 기다리시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신규 세입자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그렇게 10년 동안 임대차를 내 집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10년 임대차를 과연 해줄 임대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니들이 전세 주지 말아봐. 그러면 니들이 그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네, 버티실 수 있는 분들만 남고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은 무너지시겠죠. 파산하시겠죠. 근데 그 파산하시는 분들은 돈이 없으신 분들이시겠죠. 근데 버티시는 분들은 돈이 있으신 분들이겠죠. 그러면 돈이 있으신 분들만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보면 전세대출의 규제로 인해서 전세가 급감을 하면서 전세금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봤을 때요,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전세의 물량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전세자금 대출을 마금으로 해서 전세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지금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공급이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적정 물량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역대 최소 물량이 지금 약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 내내 공급이 부족할 판인데 지금 전세대출로 규제를 하면 전세가 수요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 수요가 줄어드는 것보다 공급이 더 빨리 줄어들면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인구가 줄어든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가구가 증가하는 가구 수의 증가가 훨씬 더 높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6개월 정도? 단기적으로는 전세가가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전세가는 다시 상승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 심상치 않아요. 전세가 지금 경기도도 전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만약에 서울이 전세가마저 상승을 해서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로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그때서부터는 패닉이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안 내주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출을 지금 이미 매매가의 40%도 미치지 못하는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미친 듯이 상승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성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월세에 대한 그런 확장성 측면, 그리고 전세가에 대한 재상승 압력이 반드시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전세 대출이 없어져야만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면 지금 전세 대출을 정상적으로 내주고 있었던 윤석열 정권 내내 왜 대체 경기도의 집값은 오르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전세대출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라고 설명을 하실 거라면 경기도가 왜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반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전세의 비중이 40%도 되지 않는 서울이 자기 현금을 60% 이상 갖고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서울이 왜 집값이 올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의견은 존중하지만 그냥 무작정 전세가 없어져야지만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에서 저는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세 참으로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세가 소멸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전세가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전세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국민 여론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세 대출을 규제할수록, 갭 투자를 막을수록, 다주택자를 규제할수록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하가 되는 것을 왜 국민들이 모르시겠습니까? 원하시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래서 전세가 소멸할 것이다 라고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정적으로 그리고 제 희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세는 좋은 제도이다 라고, 저는 주거 사다리 측면에서 좋은 제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좋은 오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